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재입니다. 한눈에 보는 미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잭슨홀 미팅 전의 관망세, 땡큐 파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땡큐 파월은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요. 연착륙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요. 한번 멈추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은 감소했고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은 증가했다. 강한 노동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응할 충분한 여지를 준다. 연착륙에 대한 의지까지 표명하면서 증시는 환호했습니다. 월가에서는 9월 6일 8월 고용보고서가 추가적으로 약화된다면 9월 52p 인하가 우세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태보다는 골디락스 상태가 나오면서 9월 25p 인하가 9월 증시에는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 지수가 16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국채금리도 극복 하락을 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가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 경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가 1%대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 금리에 민감한 중소형주 지수가 가장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은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했고요. 투자 자산으로 보자면 비트코인이 8.82% 주간 상승률을 보이면서 가장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업종 ETF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올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이 세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고요. 에너지 업종만 소폭 하락했을 뿐 전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으로 부동산 업종이 가장 큰 폭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 장 마감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목요일 오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과 미국 선물 지수를 꼭 체크하시면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하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도주 향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빅테크 및 반도체 업종 방향성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로 눈에 띄는 것은 인플레이션 지표인 7월 PCE가 8월 30일에 있고요.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8월 29일에 있습니다. 내구재 주문, 소비자 신뢰지수도 있는데요. 현재 예상치와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엔비디아 일간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작년 11월 실적 발표에서는 2.46% 하락하면서 단기 하락세를 보였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2월달과 5월달 실적 발표 후 갭 상승을 하면서 16.4%, 9.32%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종 및 빅테크 그리고 대표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예상치를 다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에 시장은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1월 실적 발표 때 단기 하락을 보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 영향과 성장세 지속에 대한 의구심으로 단기적으로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도 CT 그룹에서는 위든 아래든 9%라는 큰 변동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및 향후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올해 실적 발표 때와 같이 이와 같은 상승을 주도한다라고 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전고라인의 저항을 돌파하고 사상 최고치를 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번 주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의 반응은 꼭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7월 PC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요.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폭 같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상치를 큰 폭 상회하지 않는 이상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에서 다음 달에 발표될 CPI와 PCE의 수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2분기 GDP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날 발표됐는데요. 1분기는 1.4%, 이전치는 2.8%, 예상치는 같은 2.8%를 예상하고 있고요. 아틀란타 패드 GDP 나우를 보면 3분기에는 2.0%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9월 FOMC가 9월 17일, 18일 있는데요. 25bp 인하 가능성이 63.5%, 50bp 인하 가능성이 36.5%입니다. 금리 인하는 당연한 것이고 어떤 폭으로 인하할 것인가, 여기에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인하폭은 9월 6일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추이를 보자면 지난주와 바뀐 것은 없는데요. 9월 25bp 첫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총 3차례 100bp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9월 25bp, 10월 50bp, 12월 25bp 총 100bp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금융사 리포트 엿보기. 금 가격 급등이 시사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좀 더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이와 같은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리포트는 IM증권의 리포트인데요. 금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이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강화되면서 미국 국채금리 하락세가 두드러져 있고 이에 따른 달러 약세 폭박대가 금 가격 랠리를 부추기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차트를 보시면 달러화 지수와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화 약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러화 지수는 7개월 만에 102선을 하면서 약세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100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9월 FOMC에서 50bp 인하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실물 지표의 둔화 현상으로 연내 3차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달러화 약세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용시장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들고 있음도 달러 약세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도 달러 약세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요인으로는 중동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 이것은 안전자산으로서 금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중국 등 일부 중앙은행의 금 수요 확대이다. 이것이 금 가격 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금 강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제반 여건, 특히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본격화를 고려할 때 금 가격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높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 랠리가 위험자산 선호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금 가격 강세가 일부 안전자산 선호 수요에서도 비롯되고 있지만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화 지수 하락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 약화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안전자산으로서 금이 상승을 하게 되면 위험자산인 주식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금의 강세는 이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금 가격 급등 현상은 미 연준의 금리 정책 전환에 따른 자금 흐름의 변화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만 금 가격 상승에는 미 대선 불확실성과 미국 경기 침체 등 잠재 리스크 등이 일부 반영되어 있음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티그룹에서는 내년 중반 금이 3,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546달러입니다. 금은 제반 여건상 금리 인하 사이클의 수혜이자 경기 침체 리스크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 또 수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개별 증권사의 리포트니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가에서는 투자 포트폴리오 중 중장기적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금에 일부 투자하는 것도 좋더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차트로 보는 미증시입니다. 먼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인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현재 주요 지지라인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쉽게 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주요 지지라인과 4% 안에서의 어떤 방향 모색 과정이 차트상으로 좀 더 이렇게 보이는데요. 국채금리의 이 하락은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공시가 발언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공시가 발언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중요한 지지라인 100 라인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깰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요. 이와 같은 하향 안정화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28원입니다. 차트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는 73달러라는 박스 하단부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래로는 73달러, 위로는 80, 82달러를 주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3달러 이탈 시 그 다음 지지라인은 67달러입니다. 그 다음은 금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자 국채금리와 달러의 역상극 관계인데요. 현재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의 경우 20일 이평선에 이탈이 없는 한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의 말로 큰 폭 상승하면서 현재 200일 이평선의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일 이평선의 안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박스 산단부까지의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입니다. 현재 전고 라인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쉽게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신고가 경신의 가장 핵심 키는 엔비디아 호실적과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전고 라인에 근접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큰 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고 라인의 저항 속에서 좁은 범위의 움직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빅스지수입니다. 빅스지수는 현재 15.86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6 아래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전고 라인의 돌파가 무난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20 이상으로 올라선다라고 하면 단기 상승폭에 따른 조정 양상이 온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현재 50일 이평선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크게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50일 이평선인데요. 50일 이평선의 안착이 중요하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 올해 최고가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에는 20일 평선과 4만 선이 깨지지 않는 한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인데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고요. 현재 50일 이평선의 저항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크게 보시면 현재 이 저항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50일 이평선의 돌파와 안착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전고에 대한 도전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전고 라인에 대한 도전, 엔비디아 실적 실망감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재차 200일 이평선의 도전, 이렇게 기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기술적으로 전고 라인의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서 이것의 돌파냐 아니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9월 6일 고용보고서 발표 전까지는 증시가 단기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